선생님들이랑 어떤 수업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먼저 인사 한 분 한 분 해볼까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악가무 중에서 친구들과 악을 같이 공부할 해금 선생님 한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가무 중에 악을 맡고 있고 장구 선생님 이후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같이 부를 가시간을 함께할 이평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악가무 중에 무인, 무용 수업을 함께할 이연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속 선생님은 무슨 수업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들렸나요? 들린 친구들도 있고 잘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악가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앞에 말했었죠. 이 악가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수업 주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업 주제는 이렇게 배너에 나와 있는데요. 2020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그 다음 무엇이라고 적혀있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악가무가 함께하는 다함께 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악가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해주었듯이 악은 악기를 뜻하는 악이고요. 가는 노래를 부르는 가, 무는 무용을 한다고 해서 무, 이렇게 세 영역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놀이활동과 교육활동을 함께 할 건데요. 책은 왜 적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책 이야기를 가지고 악가무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주제곡 먼저 함께 불러보고 오늘 수업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가시간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주제곡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 주제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들과 함께 배너 읽었던 거 기억하나요? 배너에서 악가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 악가무라는 단어로 우리가 노랫말을 만들어서 같이 노래를 불러볼 건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대로 멈춰라 라는 동요 아나요? 한 번쯤은 불러봤을 동요인데요. 그 동요에다가 우리가 노랫말을 바꾸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그게 우리 수업의 주제곡이 될 건데요. 항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주제곡을 부를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 부른 후에 항상 수업 시간에 같이 불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랫말은 우리 친구들 키트박스에 있는 이 가사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장을 넘겨보면 다 함께 악가무라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잘 들어볼까요? 즐겁게 악기 연주해 다 함께 악악악 즐겁게 노래 부르자 다 함께 가가가 즐겁게 춤을 추어요 다 함께 무무무 집에서 책 보고 악가무 놀이하는 나는 생각인 즐겁게 놀이해요 다 함께 악가무.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보았나요? 선생님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동요와 똑같죠? 우리 그러면 힘차게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쫙 펴고 선생님과 다 함께 악가무 노래를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즐겁게 악기 연주해 다 함께 악악악 즐겁게
노래를 잘 불러보았나요? 매 차시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주제곡을 부르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이 노랫말이 입에 잘 붙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듣고 따라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악가문은 어떻게 탄생했을지, 그리고 이 악가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이 악가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국 음악은 어떤 분이 만들었을까요? 자, 위에 초상이 잘 보이나요? 선생님들이 질문 던지는 것을 잘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해금 선생님부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람인가요? 네, 사람입니다. 혹시 여자인가요? 아니요, 혹시 현대 사람인가요? 아니요, 혹시 수염이 많나요? 네, 수염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수염은 나요. 나긴 납니다. 그럼 혹시 신화의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요, 혹시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다른 별명이나 다른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왕인가요? 네. 정답! 정답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맞추어 주었나요? 정답은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사집에 보면 그림이 잘 보이나요? 이 주인공들이 바로 세종대왕과 박연 선생님인데요. 세종대왕님과 박연 선생님이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었는지 인형극으로 한번 보고 올게요. 그때요, 음악을 사랑하는 세종과 음악을 잘하는 박연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지. 이 둘이 만나 한국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겠다. 박연은 1378년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관심과 재능이 많았던 박연은 매일 들판에 나가 연주를 했어요.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음악을 포기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야 했어요.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우연히 광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광대들의 음악을 듣고 신이 난 박연은 악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불고 계신 악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지금 선생님께서 불고 계신 악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불고 있는 악기는 필이라는 악기란다. 한번 불어보렴. 피리를 배우게 된 박연은 곧잘 따라하였고 자신의 스승보다 더 잘 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나보다 더 잘 불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스승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짧은 시간 안에 피리를 완벽하게 연주하게 된 박연은 광대들과 인사를 한 후 다시 한양길에 올랐어요.
한양에 도착한 박연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궁에서 일을 하게 된 박연은 어린 세종의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세종이 박연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피리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오늘 이 책을 다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딱 한 번만. 그럼. 세종의 부탁으로 박연이 피리를 불게 되었어요. 박연의 피리 소리가 좋았던 세종은 박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의 음악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음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왕이 된 세종대왕은 나라가 혼란스러워 걱정이 많았어요. 세종대왕은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신하들을 모두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제사음악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송과오나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의 음악이 섞여 있고 악기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음악을 재정비할 인재가 없사옵니다. 왜 없느냐? 인재가 바로 저기 있지 않느냐? 박연, 너를 음악을 담당하는 악학별자로 임명하노라. 예, 전하. 악학별자라는 관직에 오른 박연은 음을 재정비하기 위해 아라리라는 제자와 함께 12율관을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아라리야, 이 대나무의 길이를 3등분하여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여 보자. 박연의 말대로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다 보니 다양한 음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승님, 너무 신기해요. 이제 이 음들을 조합하면 12율이 완성되겠죠? 그렇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잘라보고 저 부분은 잘라낸 것만큼 다시 붙여보자. 계속된 노력으로 박연과 아라리는 12율관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킨 율관의 음을 토대로 돌을 깎아 편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연은 완성된 편경을 가지고 세종대왕에게 갔어요. 전하, 편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연이 편경을 치자 세종대왕이 말했어요. 훌륭하구나. 그러나 9번째 음이 맞지 않는구나. 확인해 보아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박연은 어리둥절하며 그 돌을 확인했어요. 이런. 먹줄이 그대로 남아있어. 돌이 덜 갈렸구나.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한 번에 알아차리시다니. 난 아직 멀었구나. 돌을 갈아 다시 쳐보니 전보다 더 완벽한 소리가 났어요.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재능이 많아 여러 음악을 작곡하였고 우리 음악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우리 음악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세종대왕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들으나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이보다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깊이 반성했어요. 명나라의 음악도 훌륭하지만 우리 음악도 그만큼 훌륭하니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음악과 명나라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시오. 예, 전하. 그 이후 세종대왕과 박연의 노력으로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여러 우리 음악이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은 계속해서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 세종대왕의 가장 큰 고민은 보기 쉬운 악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고민을 하며 달밤에 산책을 하던 세종대왕은 우물에 비친 달을 보고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세종대왕이 왜 우리나라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였고 세종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찌하여 이토록 음악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나는 조선이 비록 작지만 조선의 정신은 어느 나라보다 비상하고 크니 그것을 음악으로 보여주고 싶었네. 함께 해주어 고맙소.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음악을 너무 사랑한 박연.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이 발전되었다고 해요. 세종대왕과 박연을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형극을 잘 보았나요? 이처럼 우리 세종대왕님은 한글도 창시하셨지만 한국 음악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박연 선생님과 함께 한국 음악을 재정비하고 만드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우리 한국 음악을 더 자세히 톡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친구들 안녕. 이번 2교시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선생님 옆에 있는 많은 악기들이 보이나요? 이 많은 악기들은 바로 우리 국악기인데요. 이번 2교시에는 국악기를 톱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국악기를 톱아보기 전에 국악기에 대한 노래를 먼저 들어볼 건데요. 이 노래는 바로 나는 국악기야 라는 제목을 가진 국악 동요랍니다. 이 동요를 잘 들으면서 이 동요 안에 어떤 국악기들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 놓고 잘 귀 기울여서 들은 다음에 우리 국악기를 본격적으로 톱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노래를 먼저 들으러 가볼까요? 재미있는 한국 음악 가시구나 좋다 신이 나는 우리 음악 나랑 손 잡고 우리 악기 알아보자 나는 현악기 밝음 펑펑 관악기는 피리대금 차량 악기 해금하는 화악기는 장국교가리 자, 악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보기 전에 우리 국악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악기는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 그리고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 마지막으로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현악기 먼저 알아볼 건데요.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 하지만 이 현악기에는 찰현악기라는 팔을 이용해서 마찰을 하여서 연주를 하는 찰현악기가 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부터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첫 번째 현악기는 바로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가야금은 국악기를 대표하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들 가야금을 들어보거나 실제로 본 적 있을까요? 가야금은 12줄의 가야금이 있어요. 이 12줄은 전통의 소리를 고스란히 담은 악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알맞게 피아노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여러 음을 연주할 수 있듯이 가야금도 여러 음을 연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에 맞게 개량된 25현의 가야금도 있답니다. 자, 가야금에는 자세히 보면 줄 밑에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줄을 받치고 있는 이 세모 모양은 바로 안족이라는 것이에요. 자, 안족은 기러기 안, 발족이라는 한자로 쓰이는 건데요. 기러기 발을 닮았다고 하여 기러기 안, 발족 이 두 한자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전통의 소리를 고스란히 담은 12줄의 가야금의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친구들 12줄의 가야금 소리를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럼 우리 현대에 맞게 개량된 다양한 음들을 연주할 수 있는 25현 가야금의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친구들 25현 가야금의 소리도 잘 들어보았나요?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 중에서도 가야금, 손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가야금의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현악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해볼 두 번째 현악기는 바로 거문고라는 악기예요. 친구들, 거문고의 사진이 잘 보이나요? 가야금과 똑같이 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친구들, 그런데 가야금과 거문고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우리 사진으로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12줄의 가야금과 다르게 거문고는 줄수가 적어요. 또한 거문고 밑에 있는 현재 밑에 보이는 막대기 같은 것, 이것으로 줄을 쳐서 연주를 한답니다. 가야금은 손으로 뜯어서 연주를 했다면 거문고는 술대라는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줄을 튕겨서 연주를 해요. 우리 술대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거문고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연주를 하다 보니 더 씩씩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야금에도 안족이 있었는데 거문고에도 밑부분을 보니 기러기 발 모양의 안족이 존재하네요. 그런데 거문고에는 네모 모양의 줄을 받치는 것이 또 있지요. 이것이 바로 가야금과 거문고의 차이점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현악기 두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현악기에는 그냥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도 있다고 하였지만 줄과 활을 마찰시켜서 연주를 하는 찰현악기도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활로 연주를 하는 찰현악기. 우리 이 찰현악기를 자세히 살펴보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찰현악기는 바로 해금이라는 찰현악기입니다. 자, 해금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생님이 연주했던 악기이지요. 자, 해금은 두 줄 사이에 활을 끼워서 연주하는 찰현악기입니다. 이 해금의 활은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인 말의 꼬리로 만들어졌어요. 두 줄 사이에 활을 끼워서 마찰시켜서 연주하는 찰현악기인 해금. 이 해금은 깽깽댄다고 하여서 깽깽이, 깡깡이 또는 앵금이라는 별명들이 있는데요. 우리 해금의 소리가 정말로 깽깽대는지 앵앵대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네, 친구들 해금의 소리를 잘 들어보았나요? 해금은 두 줄밖에 없고 크기가 작지만 우리 국악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음역대, 다양한 음역대를 낼 수 있어요. 자, 해금이라는 찰현악기를 알아보았다면 우리 다음 찰현악기를 알아볼까요? 다음 찰현악기는 바로 아쟁이라는 찰현악기입니다. 자, 친구들, 해금은 두 줄밖에 없었지만 아쟁은 몇 줄일까요? 아쟁은 7줄에서 10줄, 이렇게 되게 다양한 줄수의 아쟁들이 있어요. 자, 아쟁은 또한 크기가 작을 소자, 이 한자를 이용한 소아쟁과 클 대자를 이용한 대아쟁, 이렇게 소아쟁과 대아쟁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해금은 두 줄 사이에 활을 끼워서 연주를 한다고 하였는데 기억나나요? 이 아쟁은 활을 어떻게 연주할까요? 해금과 다르게 줄 위로 긁어서 마찰을 시켜서 연주를 하는 악기예요. 자, 우리 소아쟁과 대아쟁, 이 두 악기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소아쟁과 대아쟁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먼저 대아쟁부터 소리를 들어봅시다.
크기가 커서 큰 대자를 이용한 대야쟁. 이 대야쟁의 울림이 어때요? 크기와 걸맞게 정말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또한 낮은 음역대에 소리가 많이 나죠. 자, 그럼 반면에 소화쟁은 어떤지 우리 한번 소화쟁의 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자, 친구들, 대야쟁과 소화쟁 소리를 잘 들어보았나요? 대야쟁과 소화쟁을 비교해보니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은 아까 말했듯이 대야쟁에서 큰 울림이 느껴졌고 낮은 소리도 느껴졌어요. 그에 비해 소화쟁은 대야쟁보다 더 높은 음역대가 느껴졌어요. 또한 대야쟁의 울림보다는 작은 울림이 느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정말 궁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현악기, 그 중에서도 현악기와 차련악기를 모두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현악기의 공부를 마칠게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우리 국악기는 어떤 종류의 악기들이 또 있다고 하였죠? 두 번째로 말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 기억나나요? 이번에는 우리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를 공부해 볼 차례예요.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첫 번째 관악기, 함께 공부해 볼 관악기는 바로 대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친구들, 아쟁도 대야쟁, 소화쟁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기억하죠? 이 대금도 마찬가지로 큰 대자를 써서 대금이에요. 그러면 대금보다 작은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작을소, 이 한자를 이용한 소금이에요. 대금과 소금은 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답니다. 또한 구멍의 개수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대금을 보니 구멍이 되게 많죠? 여기 중에서 첫 번째 있는 큰 구멍에 입을 대어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멍에는 손가락을 얹어서 다양한 음들을 낼 수 있어요. 우리 대금의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대금의 소리를 들어보니 어때요? 정말 맑고 청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금은 청아함의 대명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자, 이렇게 대금의 소리를 들어보았다면 나머지 하나, 남은 악기가 뭐였죠? 바로 소금이었죠? 우리 소금의 소리는 어떤지 잘 들어보고 대금의 소리와 비교해 보아요.
소리도 잘 들어보았어요. 자, 소금의 소리가 어때요? 선생님도 더 높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맑고 청아한 대금과 소금의 소리를 들어보았다면 바로 다음 관악기를 알아볼게요. 자, 우리 구악기를 대표하는 두 번째 관악기는 바로 피리입니다. 친구들 사진이 잘 보이나요? 이 피리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큰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금과 피리의 차이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대금과 피리는 크기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연주법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앞서 대금을 설명할 때 글로 적어준 연주법 기억하나요? 대금은 옆으로 불어서 부는 악기라면 이 피리는 세로로 부는 악기예요. 자, 이 피리에도 똑같이 여러 구멍이 있는데요. 아까 대금에는 큰 구멍, 취구라고 하는 큰 구멍이 있었다면 이 피리는 서라고 하는 것을 꼽아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작은 피리가 얼마나 큰 울림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 한번 피리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피리의 소리를 잘 들어보았나요? 피리의 소리가 어떤가요? 자, 피리에서는 정말 큰 울림이 느껴지는데요. 이 크기가 작은 피리에서 큰 울림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 피리는 연주되는 곡에 따라 대피리, 향피리, 새피리 등 다양한 피리로 나뉘어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 국악기에는 더 많은 관악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의 관악기를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현악기, 그리고 현악기 중에서도 차련악기도 공부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관악기도 공부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악기는 어떤 건지 기억하나요? 현악기, 관악기, 다음으로 선생님이 말한 타악기인데요.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많은 타악기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사물놀이, 이 사물놀이에 연주되는 네 가지 악기를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공부할 사물놀이의 악기 중 첫 번째로 공부할 악기는 바로 장구입니다. 친구들, 이 장구는 직접 연주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구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의 채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타악기예요. 이 채를 연주해서 채를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인 장구. 이 장구의 구음으로는 덩, 쿵, 따가 있는데요. 양손을 연주하는 덩, 그리고 왼손을 연주하는 쿵, 오른손을 채로 이용해서 연주하는 따. 이 덩, 쿵, 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장구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친구들 장구의 소리 잘 들어보았나요? 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명나는 것 같아요. 자, 사물놀이. 장구가 주가 되어서 연주할 때는 옆에 있는 궁체와 열체를 다 두드려서 연주를 하지만 위에서 공부한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를 반주로 해줄 때는 이 궁체만 빼고 열체를 이용해서 연주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장구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사물놀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이 다음으로 설명할 사물놀이의 악기는 바로 북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북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 옆에도 북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다시피 북은 채를 이용해서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우리 북의 울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북의 울림 잘 느껴졌나요? 되게 둥둥거리는 큰 울림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잘 느껴졌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북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공부할 타악기는 바로 꽹과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꽹과리도 실제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꽹과리의 소리 들어본 친구들 맞나요? 북보다 크기는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고 채로 이용해서 연주하는 타악기인 꽹과리. 꽹과리의 소리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꽹과리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꽹과리의 소리 잘 들어보았나요? 자, 꽹과리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죠? 자, 우리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꽹과리의 소리도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부할 사물놀이의 타악기는 바로 징입니다. 자, 친구들, 징의 사진 잘 보이나요? 꽹과리와 똑같은 성질로 만들어졌지만 징은 꽹과리보다 크기도 크고, 자, 또한 징은 옆에 있는 채를 보니 꽹과리의 채보다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고 동그란 채로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인 징. 자, 우리 징의 소리가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징의 소리도 잘 들어보았나요? 아까 꽹과리는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났었는데 징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소리로 징의 울림이 정말 굉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물놀이의 타악기를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으로 나뉘고, 대금도 대금, 소금으로 나뉘고, 그리고 꽹과리와 징도 같은 성질로 만들어진 악기이지만 꽹과리는 크기가 작았는데 징은 컸죠.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악기와 큰 악기가 나뉘어졌는데요. 우리 악기가 클수록
어떤 소리가 났죠? 맞아요. 우리 국악기에 악기가 클수록 더 낮은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현악기, 차련악기, 그리고 관악기와 타악기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국악기를 공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악기가 2가지나 더 남았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2가지의 악기는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악기인데요. 악가무가 함께하는 다 함께 책. 이 책 안에 나오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우리 친구들이 아까 1교시 그 중에서도 인형극에서 배웠어요. 어떤 악기인지 잘 기억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공부할 교과서에 나오는 악기는 바로 이 편경이라는 악기입니다. 친구들, 편경의 사진이 잘 보이나요? 편경을 자세히 보니 뭐가 있죠? 바로 채가 있어요. 아까 채로 두드려서 연주하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중에 어떤 악기라고 하였죠? 네, 맞아요. 바로 두드려서 연주하는 타악기입니다. 이 편경은 바로 채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본이 굉장히 많은 개수의 돌이 있죠. 이 편경은 총 16개의 돌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인형극에서도 설명 들었듯이 돌을 어떻게 했더라? 박연 선생님과 아라리가 함께 돌을 깎아서 만들었죠. 이 16개의 돌들은 모두 다 다른 음정이 나요. 우리 국악기에는 12가지의 한자로 된 음을 사용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는 이 한자들이 잘 보이나요? 우리 국악의 음들은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부응이라는 총 12개의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국악기의 음을 내요. 자, 피아노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음들을 갖고 있죠. 이렇게 서양 음악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개 이름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국악기에서는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무응이라는 12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 12개의 음정이 이 돌들에 담아져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옥타브의 음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편경의 소리, 아름다운 편경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선생님이 말했듯이 돌을 하나하나 칠 때마다 점점 음이 올라가죠? 이렇게 편경은 모두 다 다른 음정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첫 번째 악기가 끝이 났는데요. 2번째로 공부할 악기는 바로 율관이라는 악기입니다. 친구들, 인형극에서 율관 봤던 거 기억하나요? 편경을 만들기 전 아라리와 박연 선생님이 이 율관으로 우리의 악기의 기준음을 정하였는데요. 이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더하거나 또는 빼서 점점 더하거나 빼면서 우리의 음들을 만들었어요. 이 율관은 우리 국악기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우리 국악의 기준음인 황종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였답니다.
이 하나의 나무에 점점 더하거나 빼서 3분의 1씩 더하거나 빼서 이 12개의 음들을 만든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기 토바보는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배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이 악기들을 눈을 감고 귀로 들으면서 과연 선생님이 들려주는 악기가 어떤 소리의 악기인지 맞춰볼 차례인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화면을 끄고 악기를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들려줄 악기는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의 악기를 듣고 과연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소리를 맞춰주세요. 정답은 국악 앙상블 아띠누리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 유튜브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악기 맞추기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악기입니다. 두 번째 악기입니다. 세 번째 악기입니다. 네 번째 악기입니다. 자, 친구들, 4가지 악기를 모두 잘 들어보았나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았어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악기들의 정답을 국악앙상블 아띠누리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 악기의 정답을 다음 주 첫 시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이 선물도 줄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다시 귀를 잘 기울여서 뒤로 감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답을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 국악기 토박보기 시간을 마칠게요. 우리 잠시 화장실 다녀왔다가 3교시 무용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교시 무용 시간입니다. 이번 무용 시간에는 한국 무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국 무용이라고 들어보거나 혹시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아니면 반면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한국무용은 한국인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용을 일컫는데요. 한국무용에는 한국인의 흥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또 한국무용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면무용, 궁중무용, 민속무용 등 다양한 한국무용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워볼 한국무용은 한국무용의 기본 춤사위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워볼 기본 동작은 한국무용에서 굴신이라는 동작이에요. 굴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바른 자세에서 무릎은 꼭 붙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바른 자세에서 양 무릎을 붙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 동작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굴신이요. 네, 맞아요. 굴신이라고 했죠. 굴신을 선생님과 4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번엔 빠르게 해볼게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우리 친구들 굴신 동작을 잘 따라해 보았나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무용의 기본 걸음걸이인데요. 기본 걸음걸이의 이름은 디딤새라고 합니다. 디딤새는 어떻게 걷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 발 뒤꿈치부터 걷는 거를 말하는데요.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이 순서대로 걷는 것을 디딤새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어나서 선생님과 4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옆에서 보면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이렇게 걷는 것을 디딤새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응용해보자면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굴신 동작이랑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디딤새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모아서 굴신. 또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모아서 굴신. 디딤새와 굴신을 같이 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이 4번 디딤새와 굴신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모아서 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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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디딤새와 굴신 응용 동작을 잘 해보았나요? 자, 세 번째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차근차근 엄청 빨리 걷는 잔걸음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잔걸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 살짝 굴신한 상태에서 디딤새로 차근차근 빠르게 걷는 건데 이때 주의할 것은 무릎을 절대 띄어지지 않게 디딤새로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을 잔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앞에 팔자를 그리면서 선생님과 같이 잔걸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친구들도 잔걸음을 하면서 예쁜 팔자를 그려보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잔걸음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나 혹시 가족들과 함께
전걸음 시합을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네. 3-4입니다. 자, 선생님은 장구 선생님과 혜근 선생님이랑 함께 시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장걸음 할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무릎을 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무릎을 떼어지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을 무릎 사이에 끼워서 떨어지지 않게 잔걸음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장걸음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사이에 책을 끼고 준비, 시작! 혜경 선생님이 꼴찌네요. 꼴찌면 엉덩이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농담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재밌는 장걸음 시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동작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웠던 굴신부터 해볼게요. 굴신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두 번 더 해볼게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우리 두 번째로 배웠던 디딤새와 굴신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모아서 굴신.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모아서 굴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배웠던 잔걸음을 해볼게요. 잔걸음은 자기 앞에 예쁜 팔자를 그리면서 무릎을 떼어지지 않게 잘근잘근 걸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잔걸음까지 우리 세 가지 동작, 오늘 배웠던 세 동작 잘 해보았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수업이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 수업 열심히 잘 해보았나요? 우리 한국음악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세종대왕님이요. 네, 맞아요. 세종대왕님을 도와서 또 어떤 선생님이 함께 하셨나요? 박연이요. 네, 맞아요. 박연 선생님과 세종대왕님이 함께 우리 한국음악을 만들었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악은 어떤 것을 함께 했었죠? 악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현악기에는 어떤 악기가 있었죠? 가야금과 거문고가 있었죠. 네, 맞아요. 가야금과 거문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 잘근잘근 빨리빨리 걷는 우리 무용 사위가 있었죠. 그 사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잔걸음이요. 네, 맞습니다. 잔걸음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곡에 관한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그 주제곡에 관한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아까무야. 네, 맞아요. 악가무가 들어가는 다 함께 악가무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악가무를 더 자세히 톱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선생님들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